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자료해설 강의는 윤준환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떨리실 거고, 저도 떨립니다. 제가 왜 떨릴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열심히 하셨겠고, 저도 이제 1년 동안 이제 처음 자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서부터 이제 최근에는 파이널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파이널까지 같이 이제 고생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공부에 임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하기만을 바라고, 그죠? 그 누구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 시험이란 거는 항상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은 간절한 사람이 붙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그거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간절하기만 하면 그 시험은 운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느낌이 강한 건데, 우리 시험은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절대 다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력이 쌓여 있어야 하고, 실력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험의 특성을 좀 이해하고, 요령이라면 요령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실전에서 내 성적보다 5점, 10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엔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실하다고만 해서 합격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제가 해볼 거냐면, 이 8시간의 기적이라는 강의 이제 설명회 겸 프리뷰인데요. 이 강의는 속도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내용을 배우고 개념을 배우는 강의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얼마 남은지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 기간에 개념이나 내용을 숙지한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체화를 못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저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 시기에 여러분들한테 쓸모 있는 게 뭘까? 풀이 속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모든 수험생의 공통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풀이 속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해당 유형과 문제들을 좀 같이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이 특강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다룰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유인물 다 받으셨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PDF가 다 올라가 있을 테니까, 자,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 설명의 순서 한번 펴봐 주세요. 자, 설명의 순서. 제가 이제 설명회 같은 거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나름 또 설명회라고 강의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나름 또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격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풀어야 하는가. 두 번째, 남은 기간 동안 풀이 속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세 번째, 선지 플레이란 게 뭐고 여전히 통하는가. 네 번째, 유형별로 우리가 문항을 2문항씩 오늘 선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선지 플레이를 해보면서 얼마나 시간 줄일 수 있는가, 이거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리큘럼, Q&A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2시간짜리 강의로 알고 계실 텐데, 오늘은 설명이 프리뷰다 보니까 실강 오신 분들 이제 질문 받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2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재밌다, 그죠? 첫 번째 순서. 자, 합격하려면 얼마나 빠르게 풀어야 하는가. 그 밑에 이제 포인트가 2개 있죠. 합격선 변화에 따른 자료 해석 목표 점수대.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 정도 점수 맞아야 됩니다 라는 기준을 제가 좀 세워드릴 거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점수를 받으려면 문제 수는 어느 정도를 풀어야 되고 정답률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자, 2023년 대표 직렬의 성적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직렬 가져왔는데요. 행정에서는 이제 일행, 재경이 있고, 자, 외교관 후보자에서는 그냥 요새는 일반 외교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교라고 할게요. 커트라인이 2023년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84.16, 85.83, 81.6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요 점수보다 낮으면 떨어진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합격자의 하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수를 넘었는데도 만약에 그 해당 점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면 이게 7배수로 끊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7배수가 이게 동점자를 고려하면 6점 몇 배수에서 끊어지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래대로라면 7배수 수준에서 뽑혔어야 될 점수가 때로는 중간이 두터워지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커트라인보다 안전 이제 5점 정도를 더 맞는 거를 생각하시라 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볼 건데 일행 한번 볼까요? 일행 전국. 자, 일행 전국이 84.16이죠. 어딜 보시면 되냐면 이게 이제 그 고시점 고점 KR의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 합격자 평균 보세요. 합격자 평균. 합격자 평균 보시면 자료가 84.95죠. 자, 그래서 합격자 자료 평균. 요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행 기준으로 84.95고요. 재경이 86.13. 그리고 외교가 81.77. 자, 앞에 한번 볼까요? 얘랑 어때요? 되게 비슷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 해석은 일단은 평균 이 합격자의 점수가 합격자 커트라인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목을 한번 볼게요. 일행 가보세요. 언어가 몇 점인가요? 88.55입니다. 자, 커트라인보다 한 5점 정도 높죠? 자, 그리고 상황 보세요. 상황은 더 높습니다. 5점 이상 높아요. 그리고 재경으로 갈게요. 언어 89.39, 상황 판단 91.65. 마찬가지로 커트라인보다 5점 정도 높습니다. 자, 일반 외교로 갈게요. 자, 일반 외교도 언어 논리 87.29, 81.66에 비해서 약 5점 정도 높죠. 자, 그리고 상판도 87점이니까 약 5점 정도 높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앞에 보세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합격자 자료 평균을 생각하면, 평균은 우리가 이렇게 정규분표를 그리면 이제 보통 이제 여기 있는 점수가 평균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한 사람 중에서는 이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격했을까요? 언상이 끌어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는 자료가 방어 과목이야. 나는 자료가 준 전략 과목이야. 나는 자료가 최우선 전략 과목이야.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내가 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몇 점을 받아야 하는가? 자, 우리가 언자상 중에 합격 참평균이 뭐가 제일 낮았어요? 자료가 제일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자료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자료가 일행 재경 점수 비슷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방어가 되려면 그래도 나머지가 끌어올려 준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방어 점수는 85점 정도 됩니다. 얘가 누구냐면 일행 재경이에요. 그리고 외교원. 그러면 외교원도 당연히 80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아야겠죠. 커트라인이 그 정도 된다면. 근데 나는 언상이 이렇게 합격자 평균처럼 5점씩 높지 않아. 언어하고 상황 중에 한 과목은 조금 내가 좀 힘든 과목이 있어. 이런 분들은 자료가 힘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럼 준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점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플러스 5점. 플러스 5점.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나 언어에서 내가 평균보다 플러스 5점 못 볼 거면 여기서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자 적기도 참 무서운 점수인데 90, 85가 됩니다. 이거 2023년 기준이에요. 23년.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좀 이따 이걸 현실화 시켜드릴게요. 어느 정도를 맞으면 되는지. 자, 그리고 나는 언상 둘 다 나는 저거 자신 없어. 언상 둘 다 합격자 평균처럼 커트라인 5점 이상 높일 자신 없어. 그러면 얘는 10점씩 올라야 돼요. 그럼 얘가 95, 90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되게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합격자 안에서의 통계예요. 합격자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을 10,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00명 중에 당연히 이거면 극상위권이죠. 최상위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불합격자까지 고려해서 지금 점수를 정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몇 등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험은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높이는 이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어는 뭐 기준? 커트라인 기준. 준전략은 커트 플러스 5. 최우선 전략은 커트 플러스 1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 보기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점수를 그럼 과연 내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게 뭐냐면은 그 순서에 보시면 문제수와 정답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그 최근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풀잖아요. 모의고사 풀면 몇 번까지 가나요? 대부분 이제 그 마의 번호대가 있습니다. 그 30번을 잘 넘기기가 어려워요. 모의고사 가면. 그래서 뒤에 10문제는 거의 정신없이 풀거나 찍는 케이스가 많은데, 뭐 물론 이거보다 더 푸시는 분들도 있고 뭐 25분대에서 끝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30번 언저리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의고사가 아니라 기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기출에서 여러분들이 30개를 풀었어요.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를 찍었다고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40개를 푼다고 마음을 먹지 않고 30개만 정확하게 풀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얘가 다 맞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0개를 맞췄습니다. 10개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 정도 맞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10개 중에 정말 내가 난 찍는 거 진짜 못한다. 난 찍으면 거의 다 틀릴 자신 있다. 답을 다 피해갈 수 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수능에서 빵점 맞으면 뭐 보내준다고 하더라? 카이스트 보내준다. 포항공대 그런 얘기가 거짓말처럼 있었는데 그만큼 다 틀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미니멈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맞는 경우를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모의고사 통계 내보면 학생들 찍었을 때 평균적으로 맞는 개수예요. 그러면 3개까지 맞췄다 칩시다. 그럼 7개거든요. 7개면 여러분들이 33개를 맞췄다는 뜻이에요. 30개 맞추면 몇 점이죠? 75예요. 거기서 3개가 플러스입니다. 얼마예요? 얘가 82.5예요. 얘가 82.5. 그러면 이 정도는 되죠. 그죠? 이 정도는 되죠. 근데 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죠. 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일단 이 이론의 전제는 푼 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풀었는데 틀려버린다? 그러면 애초에 이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드린 거는 30개는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고 내가 나머지 이 31개에서 40개를 찍는 번호를 만약에 조금 밀 수 있다면 이걸 몇 개로? 한 3개 정도 더 풀고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한번 볼게요. 자, 인간적으로 한 개는 틀립시다. 자, 32개 정도. 자, 그리고 몇 개예요? 7개거든요. 7개에서 2개 정도 맞췄다고 할게요. 그러면 34개가 되니까 85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대로라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문제 정답률은 유지를 하면서 뭐를 늘려야 된다? 이 푼 개수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푼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한 문제당 드는 시간 자체가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짧아야 되거든요. 문제 하나 낼까요? 몇 분이죠, 우리 시험이? 90분이에요. 90분이 몇 초죠? 60초 곱하면 얼마예요? 5,400초죠. 우리 시험 문제 몇 문제예요? 40문제거든요. 2분 넘어요, 안 넘어요? 2분 일단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하면 한 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은 2분 15초입니다. 마킹 포함. 근데 어떤 문제들은 풀다 보면 2분 넘어가는 문제들 있죠. 그러면 그 2분 넘어가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찍는 문제가. 그러면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돼요? 저 2분 넘어가는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이든가 아니면 아예 극단적으로 풀이 시간이 짧은 문제들을 몇 문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 풀이 시간을 예를 들어 한 1분 내외로 푸는 문제가 5개 이상만 돼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여유 시간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포인트는 요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남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2분 걸리던 문제를 1분 안에 푼다.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애초에 짧게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여기서 불필요하게 2분씩 안 쓰는 거. 그럼 저기서 1분, 1분씩 벌어나가면 저 문제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번호대가 늘어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제 주장.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을까? 왜냐하면 이거 틀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주장으로 끝나겠죠. 그래서 제 주장은 적어도 이걸 맞힐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파트의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요 8시간의 기적은 이 부분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남은 기간 동안 풀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까요? 성적 통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성적 통계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료 해석의 유형이 어떤 게 있는가를 제가 조금 이제 분류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대분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자료 해석의 분류는 연산과 관련된 거, 기초연산, 심화연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기초연산은 자료 읽기, 비율 추론, 빈칸 추론, 심화연산은 시컨트롤부터 순위 자료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 해결형 파트라는 게 있는데 박스 쳐진 거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음 스토리가 이제 좀 예상이 되죠. 어디서 늘릴 수 있는지. 자, 우리가 이렇게 유형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기초 연산 파트, 일단은 첫 번째. 기초 연산 파트에서 풀이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기초 연산은 보시면 자료 읽기형 출제 포인트 보세요. 표의 구성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정보의 단순 확인. 그럼 이거는 자료 해석 제일 처음에 배울 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율 추론요. 분수 비교 변화율 판단. 여러분들이 갑자기 분수 비교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안 틀리는 게 최선이에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빈칸 추론. 빈칸의 수치를 추론하는 건데 얘 기본적으로 자료 읽기 플러스 비율 추론 두 출제 포인트가 같이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연산형에서는 단기간에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뭔가 분수 비교를 내가 진짜 오뚜기 같은 거를 막 5번, 6번 돌리면서 반복 숙달을 했을 때 속도가 조금 개선되는 거지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심화연산. 심화연산은 보시면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 시컨트롤. 분수형, 곱셈형, 합차형 식의 변환입니다. 그러면 얘들은 출제 포인트도 알아야 되지만 정말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딱 보면 뭐 묻는 거네. 이게 바로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제일 좀 어려워하는 게 분모 위에 있고 분자 밑에 있을 때 뭐 이런 거 분수형 시컨트롤 뒤집는 거, 역수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연습 안 하면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버퍼링 걸리는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고 산술가중평균형 교집합 벤다이어그램형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한 20% 정도 되고 80%는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양에 따라서 얘는 사실 정답률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이 문제를 풀어봤자 얼마나 많이 풀겠어요? 못 풀어요. 자, 순위자료형. 물론 순위자료형 괜찮은 부분이긴 하지만 출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얘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밖에 없죠. 어딥니까? 이 문제 해결형이에요. 문제 해결형은 유형을 보시면 보고서형. 자, 보고서형이라는 거는 자료를 주고요. 보고서가 글의 형태입니다. 일단 글이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거 안 읽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불필요한 정보를 만약에 걸러낼 수 있다면 여기서 시간을 압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칭형. 자료와 조건에 따른 항목 매칭. 만약에 빠르게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해한다면 여기서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자, 상황 판단. 순서 배열 동그라미. 이것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그래프형, 표그래프 변환형은 각 그래프의 특성과 거기에 따른 출제 포인트를 이해해야 되니까 얘도 좀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문제 해결 파트에서 풀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파트가 뭐냐면은 3가지예요. 보고서, 매칭형.
상판단의 순서 배열형. 저는 시험 얼마 안 남겨두고 여러분들하고 뜬구름 잡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하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서 우리한테 합격이란 선물을 주겠죠? 그거는 이제 나쁜 사람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 거, 풀이 시간을 좀 방법만 알면 줄일 수 있는 거, 요거에 좀 몰두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보통 보고서 매칭형, 상황 판단형 묶으면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문제 비중으로 따졌을 때 적은 비중이 아니에요. 거의 한 30% 내외 비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이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8시간의 기적 특강은 보고서형, 매칭형, 상황 판단형의 순서 배열형의 기출 문제들을 싹 모았어요. 그래서 한 유형별로 20문제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모든 20문제를 모든 기출에서 유형별로 중복이 되는 것들을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수가 많아도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딱 요 유형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만 선별해서 보고서형 20문제, 매칭형 20문제, 상황 판단 18문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남은 기간에 풀이 속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저런 특정한 유형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풀이 경험을 원칙을 세우고 풀이 경험을 늘리는 거, 요거라고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는 그 문제를 모은 프린트를 제가 제공할 거기 때문에 PDF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아, 벌써 반 지났습니다. 반 지났습니다. 재밌네. 자주 해야 되겠어요. 자, 선지 플레이란 무엇이며 여전히 통하는가?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제 이렇게 히스토리를 보면 이 선지 플레이라는 말을 좀 떼놓기가 힘든 사람인데, 잠깐 이제 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선지 플레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시험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 플레이는 시중에 알려진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딱 익히고 혹은 익히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출제 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제 선지 플레이 강의를 직접 모두 다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지 않는 배열을 이제 출제하기 위해서 한동안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항상 위기는 기회라 그랬나요? 저는 이제 그런 거에 흔들릴 만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알고 있네. 이러면서 제가 최근에는 좀 언급을 자제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계속 얘기할 수는 있는데 자꾸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밖에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윤진원이 어떻게 보라고 했거든? 자, 이렇게 탁탁 보니까 나오지 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시기인지 질투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멘탈적으로 제 학생들이 많이 괴롭힘을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살짝 조용히, 아니면 진짜 시험 직전에 알려줘서 그냥 여러분들만 쓰시고, 주변에 이거 좋은 거라고 알려줘요. 이거 알려서 다른 사람들이 점수 많이 받으면 내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좀 쓰셨으면 좋겠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시험도 여기를 좀 방어하는 형태로 나오고는 있으나 실제로 선지 플레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그 보기형 선지 플레이 예시 문제가, 자, 4문제가 있을 거예요. 보기를 활용한 선지 플레이 예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펴보세요. 총 제가 4문제를 수록해 놨는데, 일단은 선지 플레이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는 것과 시중에 제가 강의한다고 알려진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진실과 거짓으로 좀 나눠볼게요. 오늘 재밌죠? 자, 이런 거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진실 이전에 거짓을 얘기해 볼게요. 항상 이런 게 재밌잖아요. 거짓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야 이거 하면 무조건 답 이거야. 시험이 그런 게 있나요? 시험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야 윤진호는 이거 중에 무조건 답 나온다 그랬는데 나오잖아. 이건 불공정해. 그래서 뭐 인욕죄 막 민원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강사가 이렇게 답 나온다 그랬는데요. 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례도 이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선지 플레이는 무조건 답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선지를 활용하여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선지 플랜이 이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선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핏셋은 자료 해석뿐만 아니라 언어도 마찬가지고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발산적인 사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기 1번에서 5번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답이야, 이건 아니야만 가르면 되는데 보통 수험생들 중에서 점수 낮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사고가 발산적인 사고예요.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번에서 5번 중에 답이 뭔지만 고르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경우의 수보다 좁아져야 돼요. 가능한 경우의 수는 5개 이상입니다. 무조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에서 보고 있는 선지 안에서만 그 사고의 경우를 좁히면 얼마든지 적은 정보량으로 얼마든지 빠른 풀이 방법으로 정답을 고르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선지를 활용한다는 데 첫 번째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선지를 활용하면 뭐가 좋은데 풀이 시간이 짧아져야 돼요. 선지를 활용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풀이 시간이 단축돼야 되고 기본 원칙이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상하는 얘기인데 야 윤진호는 2번하고 5번 중에 무조건 답이 2개 중에 하나래. 이런 거 아니에요. 2번과 5번 중에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답이 3번이 되면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선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어떤 원칙과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는데 그게 벗어나는 예외가 있다고 해서 이 선지 플레이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원래 그냥 방식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 있지만 예외도 있는 경우 자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를 활용한 선지 플레이 예시라고 했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1번 예시 한번 볼게요. 뭘 보시냐면 선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 시중에 알려진 선지 플레이가 뭘로 알려져 있냐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기역 디귿, 기역 리을, 그리고 니은 디귿, 니은 리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죠. 앞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예요. 그러면 답이 빨리 나오길 바래요? 늦게 나오길 바래요? 늦게 나오길 바라죠. 그래야 이 문제에서 변별이 생길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이제 선지를 이렇게 깐 게 보면은 딱 선지를 까는 규칙이 있어요. 무조건 선지의 개수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걸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깝니다. 그리고 항상 뭘 전제로 한다? 기역부터 차례대로 본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자, 기역이 있습니다. 기억이 맞는 게 좋을까요? 틀리는 게 좋을까요? 출제자 입장에서요. 출제자.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기억이 틀려야 되겠죠. 그죠? 기억이 맞는 게 좋을까요? 틀리는 게 좋을까요? 출제자 입장에서는 기억이 맞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보기에 경우의 수가 더 많이 남거든요. 자, 다음 니은을 본다고 가정할게요. 니은은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선지를 활용한다는 건 이런 원칙인 거예요. 다음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이 맞는 게 좋을까요? 틀리는 게 좋을까요? 맞는 게 좋겠죠. 그래야
리을까지 갈 테니까. 만약에 디귿이 틀린다면 바로 그냥 정답 2번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뭘 볼까요? 리을을 보고 1번과 5번 중에 답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자, 예시 1번에 리을 한번 볼까요? OX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같이 볼까요? 학생 의사 미반영 이유를 이동시간 부족으로 응답한 교원의 수,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동일하다. 8%로 동일하긴 합니다. 근데 위에 가면 미반영 비율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앞에 보세요. 리을이 틀렸잖아요. 제가 리을부터 먼저 봤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답이 1번하고 3번 중에 나와야 되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 중에 뭐 하시면 됩니까? 쉬운 거 하면 돼요. 그래서 니은 한번 해볼까요? 니은 2.8%포인트, 2.4%포인트 증가하였다.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틀렸을 거예요. 그러면 정답을 뭘로 하면 됩니까? 그럼 애초에 제가 1번하고 5번 중에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중에 뭐라고 알려졌냐면 윤지는 1번 아니면 5번이 답이래. 아니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이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원칙을 세운 이유가 뭐냐? 풀이 시간이 단축됐는지를 볼게요. 우리는 선지 몇 개만 봤어요? 2개만 봤죠. 2개만 봤죠.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선지를 뭐 봤어야 될까요? 기억? 봤어야 될 거예요. 그죠?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봤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 봤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선지를 한 개 덜 본 셈이에요. 그래도 문제를 푸는 데는, 그죠? 부족함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선지 플레이가 보기형에서 성립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예시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뭘 해보시냐면, 이렇게 해보세요. 마지막에 남을 것 같은 2개를 이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자, 출제자 입장에서 기억이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빠지는 게 좋겠어요? 기억이 빠져야 돼요. 왜냐면 기억이 들어가는 순간 니은만 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빠져야 될 것 같아. 니은은요?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답이 나오니까. 리을 한번 볼까요? 주차면수당 사업비는 G유계수가 A유계수 2배이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분수표기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리을이 맞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리을이 맞다고? 그러면 이렇게 지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는 거예요? 답을 얘로 확정하기 위해서 뭐만 보면 됩니까? 니은만 보면 돼요. 니은이 맞아요. 정답? 5번. 자, 그래서 우리가 2개만 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순서대로 봤다고 칩시다. 기억 봤어야 됐고, 니은 봤어야 됐고, 디귿 봤어야 됐고. 그쵸? 이게 선지 보기 구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문제가 1번과 2번이고 2023년 기출입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보는 보기의 개수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넘겨보세요. 보기를 활용한 선지 플레이 예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보자는 거예요. 보기만. 자, 보기는 충분히 보셨나요? 앞에 보세요. 같이 해보죠. 자, 기억이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답은 3, 4, 5로 이제 갈라질 텐데, 여기서 니은은요?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요. 자,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3번하고 5번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선지를 봐야 되죠? 디귿을 봤어야 될 거예요. 자, 디귿이 들어갔을 겁니다. 자, 디귿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지울 수 있었어요. 그건 저는 이제 답이 5번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겠죠? 자, 먼저 디귿을 봤고, 그 다음에 뭘 볼까요? 니은을 봤을 거예요. 그죠? 5번은 답을 확정하기 위해서. 근데, 니은이 틀려요. 니은이 틀려요. 그럼 5번이 지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멘붕이 오는데,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어야 되는데, 왜 5번이 안 돼? 3번이 안 돼?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풀이하는 원칙인 거지, 답이 꼭 저기서 나오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답은 몇 번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2번하고 4번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하고 리을 중에서 더 쉬운 거라면 됩니다. 뭐가 쉬울까요? 리을. 생산량이 많은 제품 위주로 허가 제품 수도 많다. 단순 확인이죠. 그래서 리을을 하면 맞아요. 그러면 답이 4번. 자, 어때요? 우리가 예측한 선지 안에서 정답 안 나오죠? 이것도 2023년 기출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 자, 같이 볼까요? 기억이 들어가는 편이 낫겠죠. 기억이 안 들어가면 그냥 니은만 보면 끝날 테니까. 자, 그러면 저는 1번, 3번, 5번이라고 잡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니은이 들어가는 편이 낫겠죠. 그래서 이거다라고 일단 잡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갈라주기 위해서 뭘 먼저? 디귿을 먼저 봤습니다. 자, 디귿을 먼저 봤는데 디귿이 들어가요. 그러면 5번일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뭐 봅니까? 기억을 봤는데 기억이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니은 확인해가지고 니은이 들어가네. 자, 3번하고 4번 예시는 선지 플레이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한 조합 중에서 답이 안 나온 거고, 1번과 2번은 우리가 예측한 조합 중에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쌤 이거 뭐 쓰라는 얘기예요?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언제 쓰시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라기 시작할 땐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미는 것보다 저는 뭘 추천하냐면은 나중에 한 30번 이후 가면 당연히 시간이 부족하죠. 그럼 여기서 내가 물리적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으면 뒤에 가서 먼저 뭘 보는 거냐면 요 보기 조합형 선지부터 보세요. 그러면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푸는 사람보다 적은 보기의 개수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선지 플레이 원칙을 갖고 문제를 풀면 물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제도가 아까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뀐 게 뭐냐면 이 발레를 몇 개 넣어서 이 발레 때문에 자 겁나니까 못 쓰겠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쌤 그러면 이 발레가 훨씬 더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모두 풀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문제는 풀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끔 맞춰줘야 40문제를 풀이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잡겠다고 예를 들어서 보기형, 조합형 문제가 20개가 넘는데 그 중에 한 15개를 발레를 쓴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못 맞추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따지면 20문제 중에 요 정도 꼴이에요. 요 정도 꼴. 그래서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하면 자, 우리 이거 지금 찍는 거 아니잖아요. 찍는 거 아니에요. 푸는 원칙을 정하는 건데 이렇게 발레가 있다고 해도 이 문제의 개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이 선지 플레이를 써도 됩니다. 됩니다. 제가 항상 이 시험 금방 되면 쌤 아무리 해도 실력이 안 오르는 것 같고 문제 풀이 수가 늘지를 않아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거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점수 많이 올랐다고 항상 끝나고 나서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일단 하자라고 가닥을 잡았고, 그리고 하되 시험 직전에 하자. 이미 인쇄 끝났을 때. 이것 때문에 다시 인쇄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선지 플레이의 조합형에 해당하는 선지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선지 플레이가 100이면 이거 한 20,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불공정해 보이니까 뭐 저렇게 답이 나온다고? 그럼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우리의 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 가면은 굉장히 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자,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무조건 여기서 답 나온다. 아닙니다. 조합형의 풀이의 원칙을 정하는 일종의 선지 플레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 플레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실전 활용까지 우리 가봤고요. 자, 네 번째 순서로 가겠습니다. 유형별로 대표 문항의 선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방금은 문제와 관계없이 그냥 보기 선지만 가지고 선지 플레이를 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유형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유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선지 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문항 보고서형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풀이 시간을 좀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과 제가 그리고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풀이 시간 단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죠. 두 문제 3분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일 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보고서형 우리 기출에 크게 세 가지 유형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여부. 두 번째, 일치부합.
세 번째, 추가 필요 자료. 지금 대표 문항이 얘가 1번, 얘가 2번, 여기 해당하고, 사용 여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고 사용하는 날에 또 여러 문제를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표는 이런 자료이다. 지시된 표 이외에 보고서를 작성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보고서를 읽는 거겠죠. 보고서가 글이잖아요. 당연히 모든 자료 중에 정보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보고서형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글을 최소한으로 읽어야 된다는 일단 포인트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연산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연산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고서를 최소로 확인해야 되고 연산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이제 선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억이 들어가면 니은 보는 순간 이제 끝나보니까 1번, 2번은 지워볼게요. 그러면 니은, 디귿, 니은, 리을, 디귿, 리을이 있죠. 니은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봅시다. 저는 3번, 4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귿이나 리을을 봐야 되겠다. 자, 디귿하고 리을 볼 때 저는 뭘 볼 거냐면 추필은요, 보고서의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적이죠. 사용 여부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수치를 나타내는 항목명을 알아야 돼요. 자, 디귿 보세요. 사교육비 총액 동그라미. 리을 참여시간 동그라미. 자, 참여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리을 볼게요. 참여시간 표 1번, 2번에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자, 보고서 갈게요. 참여시간만 찾을게요. 어디 있습니까? 맨 끝에 있죠. 자, 그러면 리을이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답이 4번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5번도 여전히 있죠. 그럼 니은하고 디귿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사교육비 총액인데 표 1번에 사교육비 총액 있잖아요.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17년. 2017년만 찾으면 끝이겠구나. 여러분들이 2017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어디 있습니까? 2017년 거기 보고서에 보면 내용에 2017년 총액의 대비 6%포인트 그거 보이죠? 그거 보이는 순간 나머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4번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 자, 얼마 걸릴까요? 이렇게 보면. 제가 말을 길게 해서 그렇지 제 기준으로는 이게 30초 컷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년도 문제겠어요? 2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3분을 드린 것도 저는 사실 많이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강의 중이고 앞에서 누가 통제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떨려가지고 잘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푸시는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봤는데 두 문제가 2분 안에 끊어지는 분들도 있고 2분에서 3분 사이인 분들도 있고 3분이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2분 안에 끊어지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하려면 내가 무슨 포인트를 더 잡아야 될까? 그리고 더 시간이 밀리는 분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 이걸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2번. 쌤, 이거는 선지 플레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선지 플레이 됩니다. 2번 보세요. 보고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자, 이거거든요. 일치 부합. 그러면은, 부합은 기본적으로 그 보고서에 언급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이미 벗어났어요. 반드시 언급됩니다. 반드시 언급된다고 했을 때 뭘 찾아야 돼요? 답이 되는 선지를 먼저 봐야 돼요. 야, 이거는 뭐야 이거 무당이야? 갑자기 왜 이렇게 샤머니즘으로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이 되는 선지를 어디 깔았을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할 일이에요. 자, 보세요. 보고서 보시면 단락별로 한번 끊어볼게요. 몇 단락입니까? 4단락입니다. 우리 보고서는 한 번도 이걸 원칙을 어긴 적이 없는데 항상 초반부에 나오는 그 내용은 초반부 선지에 깔립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후반부 선지에 깔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주를 주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결국에는 안 헷갈리려면 뭘 잡아야 된다? 수치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자, 1번 볼게요. 무역수치 동그라미. 2번
수출액 동그라미, 3번 기술 수준 격차 동그라미, 4번 무역지수 동그라미, 5번 수출액 수입액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보고서를 어떻게 볼 거냐면 역순으로 볼게요. 자, 맨 마지막 달랑 뭡니까? 수입액 수출액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하는 얘기가 경량항공입니다. 그러면 5번에 연결이 되겠죠. 먼저 5번을 검토하시면 되고, 자,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달락. 하지만 산업 내 무역지수 바로 보일 거예요. 산업 내 무역지수 얘기하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4번 여러분들 봤을 때 뭐 계산시킨 거 없어요.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두 번째 달락 무슨 얘기 나옵니까? 기술 수준 나와요. 그럼 몇 번? 3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 뭐 때문에 틀렸냐면 3번의 마지막에 미국과의 기술 격차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4년 이상 뒤처진다. 한국 기술 격차 8.6이고 일본 기술 격차 4.8이에요. 4 더하면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보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결국 보고서는 2023년에 뭐대로 깔았다? 순서대로 깔았다. 근데 이 순서대로 깔았을 때 내가 쓸데없는 거 안 보려면 뭘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이것만 보면 딴 거 안 봐도 되거든요. 그죠? 수치를 나타내는 항목명만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서에서 쓸데없는 미사여구를 읽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그걸 하면서 풀이 시간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2번하고 1번인데, 자, 여러분들이 2번하고 1번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1번 보세요. 무역수지 현황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단락 보세요. 2배, 3분의 1, 막 이런 계산을 시키죠. 초반부에 나오는 선지일수록 빡빡한 계산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그 부품 수출액인데 미국의 50분의 1 막 이런 거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3번, 4번, 5번은 그냥 단순하게만 시키다가 앞에 1, 2번에 뭘 걸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계산을 드라이브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처음부터 아무 전략 없이 정직하게 읽은 사람은 이 문제가 2분 넘어가 버리죠. 왜냐하면 지금 올해 시험이 쉬워서 망정이지 원래는 뭐 48% 이상이다. 뭐 이런 걸 앞에다 건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앞에를 읽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풀면 한 1분 내외. 그러면 결국 두 문제가 2분 안에 들어가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 나가시면 보고서가 우리 2023년 기준으로 5문제입니다. 5문제. 보고서만 5문제라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남들보다 4분, 5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1분씩 줄여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30번까지 가는 걸 32번, 3번까지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 일단 우리 세 가지 유형 중에 이제 하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벌 수 있다. 넘길게요. 자, 다음 매칭형으로 하겠습니다. 자, 매칭형 두 문제가 있습니다. 2분 30초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끊어보죠. 2분 30초입니다. 뭐 너무 빨리 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설명을 듣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1번, 다음은 이런 자료이다. A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앞에 보세요. 자, 매칭형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1대1 매칭인데 이게 뭐냐면 1번 문제처럼 A, B, C, D에 무슨 항목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마가 A에 들어가면 다시마가 다른 데는 못 들어가는 걸 1대1 매칭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매칭형 두 번째 BCD에 5급 많았다 증가, 그러면 얘들끼리는 서로 1대1인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독립 매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항목에 들어갈 것들이 전혀 연관성이 없을 때 독립 매칭이라고 하고, 마지막 단일 매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본 거, A2 중 갑국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2번, 5번 깔리는 그 시간 많이 소모하는 문제. 자,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1대1 매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조건 보세요, 조건. 조건이 3개가 있는데 이 조건을 차례대로 검토하면 마지막까지 검토했을 때 답 하나 딱 떨어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떤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깔때기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안 걸러지고 다음에는 더 걸러지고 마지막에는 다 걸러져요. 그러면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를 공략하는 거다? 요 급소를 때리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걸러질 수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볼 건데, 이 부분을 바로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정적인 조건은 뭐냐면 이건 반드시 얘가 이 위치에 있어야 돼 라는 걸 지칭해 주는 그런 복인데, 조건 보세요. 첫 번째, 생산량의 전국 대비 비중이 생산액의 전국 대비 비중보다 큰, 뭐 앞에는 무슨 뭐 연산 때리고 뒤에가 다시마, 미역, 토시다. 그럼 다시마, 미역, 토스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엄청나게 많죠. 두 번째도 보세요. 굴, 미역, 토시다. 이것도 많아요. 근데 세 번째 볼까요? 시장력 지배 지수가 가장 높은 수산물은 톤이다. 자, 가장 높은 동그라미. 가장 높다라는 건 무슨 조건입니까? 유일 조건이죠. 그러면 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5개 중에 하나로 위치가 정해지겠죠. 여기서가 중요한데, 시장 지배력 지수를 여러분들이 각주 보시면 생산량 비중 곱하기 생산액 비중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선지 보세요. 톳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B 아니면 E에 있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A, B, C, D를 비교할 필요가 절대 없다. B와 E 중에서 큰 것만 고르시면 되죠. B, E 중에서 큰 게 누구다? 톳이에요. 자, 그러면 3번, 4번을 싹 지워보세요. 3번, 4번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2개 중에 조건 하나를 봐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보세요. 자, 요거 중요한데 제가 이런 식으로 거른다 그랬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1번, 2번, 3번 조건일 거라고요. 그럼 뭐 해야 돼요? 2번 해야 돼요. 2번. 그래서 가능하면 후반부 조건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위가 같은 수산물은 3개다라고 했는데 톳은 지워버리세요. 톳은 지워도 되잖아요. 굴, 미역만 볼 거예요. 그래서 굴, 미역이 되는 게 B, D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밑에 선지로 가세요. B, D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굴, 미역 되는 거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선지를 우리가 몇 개만 봤다? 2개만 봤다. 1개를 덜 봤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할 때 뭐가 중요하다? A, B, C, D, E 다 가지고 하지 않았다. 결국 후보군을 좁혀줬으니까 거기서만 사고를 한정하면 되는데 이걸 고려 안 하니까 A, B, C, D를 다 비교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매칭형에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더라.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대표 문항 매칭형 2번입니다. 얘는 A, B, C, D, E라고 돼 있는데 밑에 그 선지 주의 좀 하셔야 되는데 선지가 A, B, C가 아니죠. B, C, D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세요. A, E 지워버리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대1 매칭인 경우에는 비어있는 게 잘 없는데 이 독립 매칭인 경우에는 생략 여부를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 안 하면 이상한 엄한 거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B, C, D만 확인한다. 자, 그래서 D로 바로 가겠습니다. 2018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 감소냐 증가냐. 자, 교육 인원 대비 연인원입니다. 과장으로 갈게요. 과장 2017년 교육 인원 476이었는데 580으로 올랐어요. 연인원은 1428인데 260으로 올랐죠. 누가 봐도 분자 증가율이 크겠네요. 그래서 증가입니다. 자, D가 증가가 아닌 거 다 지울게요. 1번, 3번, 5번 지우세요. 그러면 2번, 4번이 남죠. 뭐만 보시면 됩니까? C를 봐도 되고 B를 봐도 돼요. 그러면 뭘 본다고요? 앞에 보세요.
뒤에 거 봐야 된다고요, 뒤에 거. 그래서 앞에 거를 봤을 때 높은 확률로 안 걸러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 보시면 많았다 적었다만 보면 되는 거죠. B. 차수당 교육 인원은 C죠. C. 교육 인원과 연인원은 각각 전년보다 그냥 많았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전체 값만 보시면 되니까. 자, 요거 확인했을 때 정답은 몇 번? 2번으로 갑니다. 저는 두 문제 풀었을 때 2분 넘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2023년 문제, 2번은 2020년 문제입니다. 전부 다 최근 기출이 요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매칭형은 다 합치면 10문제입니다. 10문제. 2023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자, 상황 판단형으로 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 푸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딱 보자마자 뭐 묻는 거구나 이해하고 바로 그냥 풀어버리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발문 보세요. 3번 대표문항 상황 판단형 1번이라고 돼 있는 거. 갑기업의 월간 순지출액이 가장 작은 지역과 가장 큰 지역. 자, 월간 순지출액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상황 판단형에서 우리가 파이널을 통해서도 다 정리했는데 상황 판단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규칙 적용형이 있고, 규칙 적용형은 뭐 우리 수업과는 관련 없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조건, 규칙 뭐 이런 내용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읽자마자 여러분들이 정보 이해하는데 무조건 2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다? 그런데 내가 40문제를 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넘어가는 걸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순서 배열형. 여기가 바로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핵심 그 유형인데, 순서 배열형이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장 큰, n번째로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근데 뭐를 나열하라는 얘기냐면 결국에는 계산식이에요. 이 계산식을 진짜 구하고 있을 것이냐? 절대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순서만 알면 돼요. 이 순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차이만 체크. 이게 시간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뭐 게임형 뭐 이런 게 있는데, 게임형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리그전, 토너먼트전, 최근에 뭐 토너먼트 가지고 뭐 승률이 100%, 96% 그런 문제 나왔죠. 탁구 대회 했다. 그리고 리그전 하면 무슨 문제 생각나요? 승차. 승차가 음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시간 줄일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줄일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 1번 볼게요. 지역별 단가입니다. 자, 단가 동그라미. 표 2번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세모. 정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별 외국 투자 기업의 월간 순지출액은,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계산식을 나타내는 부분이 어딘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월간 순지출액 동그라미.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총지출액 동그라미 1번. 총지출액 넘버링 하세요. 해당 국가의 월간 총보조금. 자, 동그라미 2번. 총보조금. 총지출액과 총보조금을 알아야 되는구나. 두 번째, 지출과 보조금은 항목 급여, 전력 사용료, 운송비 3개로 구성된다. 표 1번에 보면 3개 구성이 돼 있죠. 세 번째, 갑기업은 7개의 지역에서 각각 10명의 직원에게 급여를. 자, 급여 표 1에다가 10이라고 쓸까요? 가중치죠. 월간 전력 사용량은 각각 10,000kW시다. 자, 100kW시니까 만이 되려면 곱하기 가중치 얼마입니까? 100 쓰세요. 운송비는요? 4 쓰세요. 자, 이것도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게, 이 계산식은 항상 무슨 형태로 주어진다? 가중치 곱하기 원점수의 총합입니다. 바뀌지도 않아요, 이건. 맨날 이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잘 분석하셨으면 이거 이외에 다른 걸 내기가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가중치 곱하기 원점수. 자, 밑에 가겠습니다. 가장 작은 지역과 가장 큰 지역이 있죠. 독립 매칭 배웠죠. 그렇죠? 독립 매칭. 가장 큰 지역은 다낭, 하노이, 세부 중에 하나인데 누가 답이 안 됩니다. 누가 안 될까요? 세부 때려주기도 답 안 됩니다. 왜? 세부가 답이 되는 순간 이 문제는 가장 작은 지역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변별이 안 되죠. 다낭과 하노이만 보겠습니다. 표 1번으로 가세요. 다낭과 하노이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베트남에 속하는 나라죠.
그러면 베트남의 밑에 보조금의 여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보세요. 뭘 하는 거라고요? 얘는 순서가 차이만 체크하는 거라고요. 자, 보조금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단가만 볼게요. 하노이하고 다낭 중에 급여는 누가 작다? 다낭이 작으니까 하노이가 높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력 사용료 19 똑같아요. 운송비는요? 얘는 다낭이 높아요. 그러면 뭐만 비교해주면 됩니까? 급여의 10 차이만큼 곱한 것과 운송비의 4 차이만큼 곱한 거, 그죠? 그러면은 누가 가장 큽니까? 다낭이 크게 되겠죠? 그러면 다낭 빼고 다 지울까요? 2번, 4번, 5번 지우세요. 그러면 누구만 비교하면 되죠? 마닐라하고 자카르타만 동일한 원리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칭형의 원리도 활용을 했고, 결국에는 이 순서 배열이 계산식이 가중치 곱하기 원점수 형태이니까 차이만 나는 부분만 확인하면 된다. 자, 이 문제만 그런지 아닌지 봅시다. 옆에 넘어갈게요. 대표 문항 상황 판단형 2. 자, 표 1번 보세요. 가중치 동그라미. 가중치 잃는 순간 발문 순서대로 나열하면 밑줄. 뭐 찾아야 됩니까? 원점수 찾아야 돼요. 원점수 어디 있죠? 표 2번입니다. 아무리 식을 복잡하게 쓰고 표를 복잡하게 만들어도 가중치 원점수 찾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가중치가 5 아니면 10이죠. 근데 우리는 실제 그 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가중치가 뭐가 됩니까? 소거가 돼요. 자, 가중치가 1과 2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밑에 표 2에다가 표기를 할 건데 1, 2 다 쓸 필요 없죠. 가중치가 2 이내만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지표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중치가 2인 애들만 동그라미 해보자고요. 누구누구입니까? 가, 다, 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원점수를 비교할 건데 와 쌤 ABCD 다 해야 됩니까? 밑에 가세요. 선지 활용하겠습니다. 자, 그룹핑이라는 건데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선지의 배열을 보면 어디를 가르면 됩니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을 갈라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옆에 그 상황 판단형 첫 번째 문제처럼 답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몇 번이죠? 5번 안 됩니다. 이거 제가 뭐 우기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이해되시죠? 왜 답이 안 될지. 자, 그러면은 상위 그룹은 누구 아니면 누구예요? A 아니면 B죠. 하위 그룹은요, C 아니면 D입니다. 자, 하나만 할게요. AP만 하겠습니다. 자, AP만 해보시면 누가 더 점수가 크다고 나올까? 원점수의 가중치 곱한 것만큼만 차이값을 써주세요. 써보시면 B가 크다고 쉽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B의 점수를 구하진 않았어요. B가 크다라는 것만 찾았을 뿐이죠. 자, 그래서 3번, 4번으로 좁힐 수 있고 CD까지 하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황 판단형, 매칭형, 보고서형 세 가지만 지금 집중해서 보는데 사실은 선지 플레이라고 하면 이거 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서술형. 서술형 선지 플레이가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문장이에요. 문장. 옳은 거 하나 찾아라. 옳지 않은 거 하나 찾아라. 이거에도 문제 그 풀이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그 8시간의 기적 마지막 시간에 요거는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일단은 우리가 유형별로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잡아도 무조건 연도를 불문하고 10문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분 이상을 줄이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겠고, 그러면 기출이 30번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번까지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부족할 때 우리 뭐 보기 선지 플레이 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장착하는 순간 기본적으로 남들보다 한 3발 4발 앞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전략이나 뭐 운영, 때로는 요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마지막에 강의하는 이유는 결국 이건 모든 전제가 뭐를 충족시켰을 때 푼 문제의 정답률을 충족시켰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사 경험이 없을 때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선지 플레이 이러면서 난 12월까지 선지 플레이만 믿는다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 세종이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원래는 이 시험에서 발레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갔는데 이제는 그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선지 플레이를 알고는 이때 현명하게 쓰셔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요행만으로 붙는다라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붙어도 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객관식 시험의 요령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더 기회를 열어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남은 기간 동안 연습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수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로 가름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 어떻게 진행될 거냐. 남은, 마지막 페이지 봐주세요. 8시간의 기적 포스터랑 강의 계획서인데, FAQ. 자, FAQ 펴보시면, 두 번째, 각 회차별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설명회 앤 프리뷰 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안 하면, 1회에서 4회까지 제가 왜 이걸 하는지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설명회를 꼭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오늘 했고요. 자, 1회 보고서요. 보고서는 우리 아까 봤던 글을 불필요한 걸 어떻게 하면 안 읽을 것인가. 2회 매칭형입니다. 자, 매칭형은 당연히 1대1 매칭, 독립 매칭, 단일 매칭 다 풀이 방법이 있었고요. 관련 기출들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3회 상황 판단형에서 순서 배열형과 관련된 문제들 10개년치 이상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을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4회 선지 플레이 및 운영 전략 총정리하겠습니다. 1회부터 3회까지 정리는 물론이고 제가 아까 살짝 언급했던 서술형 선지 플레이 그리고 조합형 선지 플레이까지 정리를 해서 최근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얼마나 발레가 있는지까지 싹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요거를 전부 다 꼼꼼하게 수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준비된 내용을 끝냈고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개인 질문이 있으시면 같이 답변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